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저 부동산 313의 저 한지훈. 네, 조은성, 김인섭입니다. 네. 지금 블란츠 바이 이제 상지로 해서 사업 설명회 다녀오셨는데, 리뷰들 한마디씩 한번 해볼까요? 네이밍이 정정이 되고 확정이 됐죠. 네. 블란츠 바이 상지로 바뀌었고, 네, 맞습니다. 상지건설에서 책준을 하는 그런 현장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마포구 신정동에 한강 뷰가 나오는 완벽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신정동이 66-2번지고 서강대교 바로 앞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강변북로 타고 가시면 강변북로랑 붙어있는 땅이고, 사실 여기가 이제 대지 면적이 385평이에요. 400평 가까이 되는데 한 5년 전부터 부지가 계속 비어있던 부지였어요. 그래서 한 대표님도 여러 우시인가 대표님 만나서 얘기를 했겠지만, 네. 이런저런 사업 구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더블란츠 바이 상지로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의외로 오픈하자마자 청약이 계약됐다고 해서 네, 사실 맞아요. 조금 놀랍긴 하거든요. 저희가 항상 이런 하이퍼엔드 주택들을 다룰 때 이런 새로운 물건들이 나와서 네. 계약이 되고 사업이 잘 진행돼야지만 좋은 상품들이 계속 구상이 되고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그 신호탄이 좀 될 수도 있는 그런 현장일 것 같기는 해요. 신규 사업이 나서 참 반갑긴 한데 뭐 사실 걱정도 많습니다. 기본적인 구성들은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하 5층부터 지상 19층까지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높이는 또 제한에 걸려있기 때문에 90m 미만으로 지어진다고 해요. 네. 20층이 인피니티 풀 수영장이죠. 그죠, 그 펜트 세대에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네, 2층이고 2층부터 10층까지는 심플렉스, 가든 테라스 하우스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11층, 12층이 이제 지플렉스, 그리고 네. 13층이 스카이 가든이라고 해서 비어져 있는 특별한 맞아요, 공간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14층부터 이제 펜트하우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 세대 9세대, 듀플렉스의 펜트 세대라고 4세대가 총 13세대로 구성이 되죠. 여기가 이제 강변북로랑 붙어 있고, 바로 앞에 밤섬이랑 여의도를 영구조망 하실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강변북로가 붙어 있다 보니까 이런 소음적인 문제 때문에 일단 1층을 엄청난 높이로 띄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2층 시장 높이가 일반 아파트의 한 6층 정도 된다고. 맞아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13층이 지금 네. 비어있는 공간이고, 스카이 가든이라고 불리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2층 세대에 또 시작되는 아래층도 지금 비어있는 비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계약자분들이 이제 입대가 열리면 그 공간들 좀 자유롭게. 이런 게 약간 좀 상지 건설의 조금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자체를 입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를 계약자분들과 일일이 미팅을 통해서 만들어준다고 하는 게 상지건설의 가장 특장점인 거죠. 그렇죠. 뭐 13층 같은 경우는 뭐 퍼팅 연습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피트니스, 지상층의 피트니스에서 뭐 통유리창으로 마감해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 유연하다. 지하 5층에 또 개인 금고를 제공한다고. 맞아요. 네. 이런 것도 상지건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상지건설에서 이렇게 운영을 했던 카일룸들 보면은 지하에 스토리지 공간들을 좀 넓게 빼줍니다. 그래서 뭐 금고라든지 아니면 개인 창고로도 공간을 사용이 쓸 수 가능하시고. 있게. 말씀하신 것처럼 상지 건물이라고 하면 색깔이 약간 베이지 톤? 약간 그런 톤? 그래서 딱 누가 봐도 상지의 어떤 건축물이라다 싶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 시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건설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이거 디벨롭을 조금 참여했을 때도 벙커를 짓는다고 하셨었거든요, 회장님이. 그래서 안 된다. 좋은데 옛날에는 벙커 있는 건물이 좋았는데 지금은 안 먹힌다. 여기가 첫 시행인데 이제 토목을 하던 회사예요. 맞아요. 네, 지금 지역에서 토목 회사를 오랫동안 운영을 했고, 뭐 최근에 이제 이태원의 모 연예인의 집도 하셨던 회사인데, 첫 시행이라서 상당히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요게 잘 되면 지금 한남동에도 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에테르노처럼. 그렇죠. 그렇게 가고 싶은 지금 플랜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부터 걱정되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심플렉스 이제 가든 일반 세대가 9세대, 듀플렉스 펜트 4세대가 있는데, 심플렉스 세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떤 그 단층이 오히려 더 돋보이긴 하더라고요. 그 70평대인데 테라스가 다 존재하니까 실상이 한 90평 정도 돼요. 그 테라스가 상당히 길고 크게 돼 폭도 있어요. 있고, 타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 실사용 같은 경우가 82평부터 91평까지 이렇게 주어지는 그 네. 테라스가 네. 생기거든요. 네. 공간 활용도는 충분하게 잘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뭐 그 안에서 최대치로 잘 뽑아냈죠.
조금 아쉬운 거는 천정고가 하이엔드 치고는 좀 낮은 거. 그런 한강뷰가 보이는 곳 치고는 조금 낮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최대치를 뽑기가 쉽지가 않아서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고도 제한이 있는 용적률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뺄 수 있는 최대치를 좀 빼지 않았나 싶긴 해요. 근데 뭐 당연히 이제 듀플렉스 세대로 가면 천정고 6m까지 나오는데 네. 이제 단층 세대로 봤을 때는 조금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 금액대 나오는 겁니까? 금액대가 이제 120억대부터 이제 시작을 스타트인데. 한다고 하는데 초반에 청약하신 분들한테는 좀 특전이 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네. 최근에 아시겠지만 뭐 더 팰리스 73도 마찬가지고 이제 PF 대출 전환행 때문에 사업이 지금 이제 연기가 되거나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많죠. 그래서 이제 고객분도 아실 분들은 대부분 아세요. 아, 네. 이걸 내가 청약을 한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될지 입주를 하고 있을지 의문이 되게 많이 가실 텐데 그냥 오픈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총 13세대인데 6세대 정도는 청약이 진행이 돼야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청약하시는 분들한테는 특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네. 없죠. 저희가 항상 얘기했듯이 이런 초반에 하시는 분들은 좀 저렴한 그리고 생각보다 괜찮은 가격대에 들어갈 수 있는데 네. 그 후에 하시는 분들은 이제 PF 조건을 맞췄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올라갈지는 솔직히 예상이 안 돼요. 그렇죠. 특히나 여기는 세대수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보다 높은 가격대에 가져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예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약을 넣고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다 보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고객들만 리스크를 가질 수는 없으니까 시행사들이 뭐 연 6%에서 10% 사이에 베네핏을 드린다거나 그렇죠. 뭐 지금 이제 더블란츠 상지도 그런 걸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네. 고객분들이 피해를 보시지 않게. 그래서 안전장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게 블란츠 좋은 게 뭐냐면 받아들일 준비들이 되어 있어요. 뭐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하면 이제 올 커스텀도 다 되고 내 맘대로 이제 내가 요청하는 거에 따라서 다 수용할 생각이 있고 아까 그 13층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럭셔리 웰리스를 좀 해야 된다. 명상이나 뭐 유명 필라테스 강사가 됐든 요가가 됐든 그 한강 높은 데서 그런 요가가 얼마나 좋겠냐 하니까 다 적극 수렴하고 다 메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갤러리도 뭐 내가 막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막 액자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 수용하세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냉정하게 보면 리스크가 있는 거에 대한 걸 확실한 거지만 다 수용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양의 내 집을 맞춰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갔다 오니까. 이제 대지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지하 공사를 해서 주차대 수가 세대당 거의 한 5대 정도가 된다고 네, 합니다. 4.6대. 네, 자주식으로 가능해서 그 부분도 좀 괜찮게 되어 있고 분로랑 가까워서 장단점은 있겠죠. 아무래도 장단점이 있긴 하겠지만 소음이나 분진 같은 거는 그렇죠.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접근성이 좀 가까워지고 네. 그리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사통팔달 뭐 이런 것도 좋은 점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죠. 꽤 많은 연예인분들이 보시러 오는데 여의도나 상암 가기도 되게 편하고 그 여의도로 가시면 공항으로 이동하시기도 맞아요. 상당히 그게 제일 편리하기 커요. 때문에 네. 광포 쪽에 있기 때문에 광화문 쪽이랑 좀 접근성도 가깝고 네. 그리고 마용성이 지금 뜨고 있는데 마포구에 하이엔드 주택이 메세나폴리스밖에 없기 때문에 대형 평형대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메세나는 어차피 주상탑이고 뭐 이런 하이퍼엔드급이라고 보기는 힘드니까. 그러니까 강남권 분들보다 저희가 예전에 강남 거 진행할 때 저쪽 목동이나 저기 일산이나 거기에 이제 숨은 건물주 분들이 오셔서 집이 좁다 이거야. 나 그림을 걸어야 되는데 저한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럼 어쩔 수 없겠네요. 약간 이런 분들이 좀 볼만한 상품 아닐까? 저는 뭐 광화문, 여의도, 그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 이제 고소득자분들, 특히 여의도도 지금 뭐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가 있긴 하지만 평수롭거나 그런 뭐 대단지에 뭐 주상복합을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소규모 단지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수요가 될 것 같은데 강남 분들이 보실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게 뭐 투자처로 보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투자 철학이보다는 세대도 13개밖에 없고 네. 여의도나 이쪽을 보시는 분들은 해외 출국을 많이 하시는 분들 저는 외국 분들이 사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뭐 외국분들 많이 부동산 매입을 하시더라고요. 반포도 마찬가지고 청담동도 마찬가지고 뭐 충분히 수요는 있을 것 같고. 안 그러면 가격이 말이 안 돼요, 한국 사람한테. 마포구의 평당 지금 이 가격을 나오면 한국 분들이 봤을 때 안 맞거든요, 절대 안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돈이 있고 부동산을 조금 투자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토호제가 풀리면서 청담이나 대치 쪽에 있는 100억대 물건을 보기 시작하시지 마포까지는 굳이 눈길을 안 돌리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가격대의 진입장벽을 그 입지 때문에 얼만큼이나 좀 깰 수 있는 분이 들어가시느냐 뭐 그런 게 제일 큰 관건일 것 같아요. 재작년부터죠. 유행을 시작했던 게 한강변을 끼고 있는 하이엔드 주택들의 분양 시장이나 매매 시장들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지금 마포구라고 했는데 지금 포제스 한강 광장동인데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규모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거기는 이제 100세대가 넘는 뭐 3,700평이 넘는 큰 대지를 가지고 있긴 하는데 13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외국분들의 수요가 있긴 수도 있지만 저는 여의도나 그쪽에 자산가분들이 어차피 그 동네에서 그렇죠. 선하신 분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뭐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사업이 잘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는 오늘 솔직히 좀 되게 제가 원래 오늘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전부터 예약이 됐었는데 뭐 이런저런 사안 때문에 좀 미뤘어요. 왜냐면 저희가 시행 단계부터 많이 참여했던 장소고 원래 알던 장소라서 네. 평당 1억도 아니고 한 8천 9천 대도 될까 말까인데 이 가격을? 저희도 가서 얘기했던 게 이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최근에 저희가 분양을 했던 세레노 삼성이랑 가격 비교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세레노를 비교하면은 너무 잘 나왔잖아요, 그 가격이. 정도 가격대가 나왔으면 그죠. 여기도 되게 단시간에 끝났을 것 같아요. 불티나게 끝났을 가능성이 높죠. 시행사들이 무턱대고 비싸게 가격대를 측정한 건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했던 시간, 운영 비용, 그렇죠. 공사비가 또 인상하고 뭐 이건 이것저것 다 어차피 인상하다 보니까 이거 무턱대고 올리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본인들도 이제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는 건 이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올라가고 지금 뭐 예정되어 있는 부지도 이제 더 비싸질 거예요. 일반적인 아파트들은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가격이 지금 싸지만 향후 나올 것들은 기본 땅값 대비 계산을 하다 보면 금방 올라갈 것 같아요. 핵심 요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여기 마포 같은 경우는 한강을 끼고 있고 여의도가 되게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편이죠. 그렇죠. 랜드마크 되기 좋고 네. 희소성 좋고 그렇죠. 근데 강남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마포를 굳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원베일리가 2억 이것도 저 말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뭐 강남 압구정 청담 이쪽이 아니라 근데 그러다 보면 광장동도 1억이 돼가고 그러면 여기도 1억 5천 이렇게 따라올 거고 소외됐던 아무것도 없는 마포 일대 이런 게 없잖아요. 얘네가 신호점이 돼서 이런 얼비슷한 게 좀 생겨버려주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여기는 사실 뭐 시세 차익이나 투자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뭐랄까 겟? 그렇죠. 겟? 네. 갚는다? 투자는 강남 그렇죠. 거주는 좀 더 한적. 거의 다주택자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에 집이 없어서 여기 사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건 그거대로 내가 삶을 사는 곳은 그렇죠. 좀 조용하고 그렇죠. 더 찾아가시는 네. 것 같아요. 그런 한적한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그리고 위치적으로 한강 폭이 가장 긴 곳입니다. 한강의 폭이 다 똑같지 않아요. 앞에 또 밤섬이 또 있고 오히려 한강, 있으니까. 강남 쪽이 한 700m 정도 되고요. 지금 여기가 1km가 넘어요. 폭이 상당히 크고 밤섬이 앞에 있어서 사계절 변하는 걸 다 보실 수 있는 그거 메리트일 것 같아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밤섬을 바라보면서 이제 계절 바뀌는 걸 볼 수 있다. 거기 이제 그 영화 뭐죠? 그 무인도 이제 떨어졌다가 짜파게티 해 먹는. 김씨표. 김치표를 보시는 건가? 저는 그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보통은 강남 쪽이나 강북 쪽에서 바라보는 이런 것들 말고도 여의도 스카이라인이 거의 그럼요. 맞아요. 현장 위치에서 보시게 되면은 밤섬을 쭉 따라서 여의도의 스카이라인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야경 같은 것도 이쁘죠. 저는 출퇴근길에 항상 그쪽으로 하잖아요. 밤에 여의도를 지나가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집안에서 불꽃축제도 안에서 보실 수 있고 뭐 그런 면들은 괜찮지 않나. 저는 거기 그 요트를 좀 많이 미시더라고요. 그쪽 잠원동에 있는 로얄 요트 클럽. 뭐 연계해서 뭔가 네. 서비스를 드리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말씀을 안 드린 게 확정이 아니라서 입지가 마포고 가격이 100억대 이상에서 펜트는 최대 200억까지니까 강남 가격이죠. 강남 가격인데 마포를 대입하면 이런 게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한강 벨트를 대입하면 또 괜찮긴 그렇죠. 하죠. 그렇죠. 그리고 대신 이제 미래 가치 같은 경우는 그쪽이 조금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여의도 기점으로 조금 많이 그레이트한 프로젝트 미니까 좀 요트 타고 뭐 하는 그게 있잖아요. 거기. 분명히 지금 시점에서 1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저희가 더 블란치 상지에 대해서 리뷰를 한다고 하면 물론 사업이 잘 간다는 간단한 가정하에 비싸게 안 느껴지실 겁니다. 당연하죠. 그럼요. 작년에 계약하셨던 제 포제스 이제 계약자들이 오랜만에 어제 만났는데 그때는 상당히 비싸 보였대요. 포제스 그리고 고민도 상당히나. 굉장히 오래 하셨죠. 네, 오래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뭐 개포동, 뭐 청담동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때 그런 구축지랑 비교를 했을 때도 아니 평당가가 똑같은데 내가 굳이 공상동에? 그치, 그치. 근데 그때 계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청담 엄청 오르고 있죠. 상대적으로 이제 나쁘지 않은 가격인데 신축이 귀해지기도 하니까. 사업 진행되는 곳이 많이 없다 보니까 블란치도 그렇게 잘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준공 예정 시기가 28년이잖아. 네, 맞아요. 그 기간이 지나면 가격대 그렇게 또 저항이 없어지지 않을까. 앞으로 한 3년까지는 공급이 없잖아요. 네. 공급이 그게 제일 깡패인 것 같아. 준공이 될 시점에 가면은 나쁘지 않다. 좀 멈추고 네. 블란치를 좀 정리하고 다음 영상으로는 우리가 아까 그 한남동이나 이런 거 좀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더 블란치는 뭐 공통된 생각인 것 같아요. 괜찮은 사업지고 이제 상지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진행만 잘 된다고 하면 향후에 괜찮을 건데 이제 초반에 창역 6개가 어느 시점에 돌파가 돼서 PF 전환이 되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이끌어 나가는지 그게 제일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저도 문의가 오는데 조심스러워요. 청약 몇 개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다들 그런 걱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더블란치는 이 정도 얘기 말씀드리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영상은 정보 전달용이고 사실 요즘 시간 되시면 신규 현장 없는데 갤러리 방문하셔서 찻잔 이쁜 거 사놨더라고요. 차 한 잔 드시면서 이런 현장들을 그냥 눈으로 보시고 이런 것들도 나오는구나 하면서 안목을 높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현장에 이런 사업지가 들어오는 거구나. 뭐 그분들 중에 이제 또 시행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럼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브런치 바이 상지는 뭐 이쯤에서 여기까지 하고요.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